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바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유엔 총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정상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의 이제 관례대로 이 브라질 대통령이 일본으로 연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재국인 미국이 두 번째, 그리고 이재명은 7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재명 연설을 했고요. 박수가 불과 한 3차례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20분 연설하면 아무리 안 나와도 한 7, 8번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요, 영어로 치면 이제 end, 끝난다는 말이죠. 이 end.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의 연설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exchange, 교류라는 거죠. 남북 간에. end, N은 뭐냐? normalization, 즉 정상화를 시킨다는 거죠. 남북 관계. 그 다음에 D는 뭐냐? denuclearization 해서 비핵화. 자, 이렇게 세 개를 정책, 이 방향을 천명을 했어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대북 정책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엔드 정책을 띄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 논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보조적 설명은요, 우이성락이가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을 끝낸다. 즉, 그러니까 이제 이 핵을 끝낸다. 여기에서 그동안에는요, 이 축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축소, 그 다음에 freeze. 맨 먼저 핵 활동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축소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이 3단계였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중단이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고, 지금 오늘 지금 나온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 비핵화인데, 비핵화의 단계별, 지금 워딩을 좀 바꿨어요. 단계별 워딩을.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동결, 일본 방문할 때는 동결, 프리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결 대신에 중단으로 바꿨습니다.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북한이 나 중단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동결한다. 그러면은 IAEA에 지금 신고를 하고, 핵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이런 공식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핵미사일 더 개발하지 않았게 이렇게 북한에서 성명이나 입장문 하나만 나와도 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비핵화 문제는 대충 넘어가겠다. 쉽게 얘기해서 비핵화, 사실상의 실질적 비핵화는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이 엔드라고 하는 이 엔드 정책을 표명했다. 그래서 엔드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했지만은 과연 이게 한반도 냉전이 끝나치겠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민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유엔의 무능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또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트럼프 연설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주변에서 또 시위, 반 트럼프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유엔 총회장으로 갔는데 멜라니아가 탄 요 에스컬레이터가 또 고장이 나갖고 걸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고 하는데 연설 프롬프트가 또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아주 긴 연설을 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오면 되게 이제 좀 오래 연설해요. 한 3, 40분 하는데 1시간째나 다 장황하게 연설을 할 정도로 트럼프의 위력이 대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지현, 이미 여러분께 배우 전지현과 관련해서 중국 내 네티즌들이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현이가 출연했던, 그렇죠. 전지현의 이런 광고, 이런 것도 모델, 이것도 지금 중단되는 사태를 받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 이거를요, 오늘 문화일보가 지금 이 칼럼을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중국 정부 당국의 아주 고도의 개입이다. 중국 정부 당국의 고도의 개입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반발을 일으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현 광고 모델까지 중단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우리 국내 최고의 인기 이 연예인들, 이 K컬처라고 하잖아요. K드라마, K컬처, 이런
이 문화 일종의 한한령이라는 것이죠. 예, 혐한령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의 칼럼을 보면은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하자면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거죠. 그래서 제2의 전지현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현 문화일보의 칼럼도 왜냐하면요, 오늘날은 이 문화도 말이죠, 중요한 국가 연성 권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지현 칼럼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는요, 이 정용진 그 신세계 회장이 그동안에도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종종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에도 참여하는, 개입이라기보다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J.D. 벤스 부통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이 보수주의 세력들이 대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력자들, 그리고 이제 이 마가, 이 이너서클들이 전부 가입하고 있는 락브리지, 여기에 싱크탱크에 이 한국, 그러니까 아시아 회장을 이미 맡았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한국의 아시아 본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들을 보면은 여야,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도 들어가 있고 보수 쪽에서는 박재환 전 장관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이제 공화당, 기존의 이 공화당 세력과 구성은 지금 이제 공화당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뉴 공화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싱크탱크의 성격은 공화당의 싱크탱크,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김부겸 총리하고 그 다음에 김혜영 의원, 미스터 쓴소리 김혜영 의원 있죠? 이분이 이제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 현 집권 여당, 이 보수주의, 이 색채를 띠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보수주의 인사와 그리고 진보주의 인사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이례적인, 이색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요 싱크탱크는 비교적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한다. 현실 정치 외교보다는 정책적인 측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정치, 현실 외교 안보 현안을 떠나서 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좁게 보면은 정영진 회장도 또 옛날 정주영 회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듯이 뭔가 큰 이 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영진 회장은 굉장히 지금 젊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 지금 그 세력들이 트럼프가 4년 하나 갖고는 안 돼, 한 20년은 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락브리지는요, 오하이오에 있는 리조트라고 해요. 오하이오 락브리지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모임을 갖고 이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락브리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 소원, 윤 대통령이 말이죠, 내란 특검 수사 그리고 재판 회복,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부, 이게 이제 지현 판사가 아니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구속돼서 구속 기소한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35부, 여기에서 이제 우연 법률 심판을 여기에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심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 우연 법률에 해당돼, 이렇게 되면 재판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니고 지현 판사 형사 25부의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지현 판사가 이게 우연 법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결심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면 이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이 헌법 소원은 직접 우연 법률은, 그러니까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되는 것이고,
헌법 소원은 헌재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 헌재 말이죠. 헌재 최근에 지금 이 의원 그러니까 소속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일 날 우연범죄 심판체 청구하고 별개로 헌법 소원도 청구했다. 그래서 헌재에서 말이죠. 이걸 오늘 정식 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등 우연 확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 헌법소원이 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지정재판부가 지금 이제 이 전원재판부로의 회부를 하는 거죠. 재판관 9명씩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이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현행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서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조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 부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공소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직연 재판 하지 말고 형사 35로 넘기라는 거죠. 예,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 25부 직연 판사한테 낸 우연법률 심판 채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이제 재판이 중단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연법률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 요 두 개의 법률 투쟁을 하고 있다. 예, 헌법 소원, 우연법률 심판 제청.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재판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지금 이제 이 중재가 가능하도록 특검에서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요건데요. 엔드 정책. 자,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문화일보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야,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가 뭡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한 얘기고 지금 이제 이 10월 말에 있게 되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도 이제 초청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미 회동도 추진 중에 있는데 김정은이가 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밝혀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요. 김정은이가 이 판문점에서 지금 이제 미북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이재명도 들어가죠. 그래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엔드는 exchange, 교류한다는 거죠. 이거는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이거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 그래서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흑동인을 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이게 이제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전시키는 게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비핵화는 에서는 지금 일단 중단, free하고 축소하고 배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단이라는 말보다는 그렇죠. 요거를 동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동결이 아니고 중단이다. 그러니까 문턱을 굉장히 낮춰준 거예요. 북한이 우리 중단했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본래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이제 워딩으로 치면은 IAEA의 사찰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건데 중단은 그런 법적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북 유화 조치를 계속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9.19 합의
복원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엔드 이니셔티브 여기에 대한 이제 국제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엔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아니, 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동결이 아니고 중단이라는 말을 쓴 거. 이건 너무나 문턱을 낮춰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핵은 그대로 남겨주고, 결국 이제 북한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군축 협상이잖아요. 군축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지금 이제 이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은요. 지금 평화라는 단어는 25번, 그리고 민주주의 단어는 12번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은 불과 3번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요, 연설 내내 북측 좌석에는 한두 명 정도만 앉아 있었고, 유엔에서는, 중국에서는 이 외교관들이 몇 명 더 배치가 돼서, 지금 기록을 할 정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말이죠. 이 프롬프트도 작동 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근데 오늘 말이죠. 이 5년 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민정책, 그러니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그러면 감옥에 갈 거야. 어마어마한 반이민정책, 아주 강한 톤으로 또다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7개 전쟁을 다 끝냈다. 근데 유엔은 그동안에 뭐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것은 우리 한국 문제,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한국 정부,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말하자면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연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말이죠. 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서로 추동하는 것이지 선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 정상화는 남북 신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외국 군대가 있다고 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갖다가 가지고 지금 그 자주국방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 없어도 외국 군대가 있어서 자주국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역시 이제 그 자주권,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뭘 얘기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산. 이 핵 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핵 우산, 주한미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핵 우산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얘기하는 자주국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락브리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이 정영진 회장이 락브리지, 오늘 락브리지 코리아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예.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가졌어요. 락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 자, 여기에는요, 우리 국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정영진 회장, 이런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 박병은 1789 파트너스 대표, 리처드 차이 대만 푸본그룹 회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지부를 만들었고, 아시아 쪽에서는,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에도 지금 이 지부를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비스터 쓴소리인 김혜영 전 의원이 선임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정영진 회장은 사제를 들어서 운영 자금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미국 조직은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지부는 그냥 싱크탱크 역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야만 일을 하고 실물 정책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들이냐, 말하자면 트럼프 인사들,
마가그룹 인사들이 여기 아주 대대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2019년도에 락브리지 네트워크네요. 제이디 벤스 현 부통령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이 보수의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이 공동 창립한 정치 후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주 럭브리지의 한 리조트에서 회의를 조직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고요. 설립 목적은 지금 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의 기존 공화당 이거를 대체하는 신보수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뭐 어마어마해요. 락브리지가 이제 트럼프 제국의 설계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연간 7,500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락브리지 실리콘밸리와 투자업계 거물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요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 그리고 투자업계의 거물들도 여기에 쫙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현 미국 이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니 상부장관,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털시 개보드 국가정보국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이런 분들이 전부 럭브리지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요, 모든 길은 럭브리지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비스트들의 최우선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영진 회장이 여기에 아시아 회장 이렇게까지 된 것은 트럼프 주니어와의 끈끈한 이 관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피즘 트럼피즘은 최소한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 목표라고 할 정도로 셉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문화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전지현, 이 배우 전지현과 관련된 요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칼럼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번에 배우 전지현에 대한 요 타겟팅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타겟이 아니냐. 예, 의도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공산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냥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요 전지현 배우에 대한 네티즌들의 결사반대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종의 우리 네티즌 길들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누가 또다시 희생양이 될지 알 수가 있냐. 이런 점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바로 뭐냐. 그래서 중국에서 전지현 배우를 때리는 것은 그냥 그 중국은 왜 전쟁을 좋아하나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 길들이기다. 그래서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광고 선전까지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지나친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국 지금 누리꾼들이 말이죠. 예, 북극성 관련해서 중국 관련 대사에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서경덕 교수는 여기에 숨쉬는 교수는 훔쳐보고 생트집을 잡는다면 중국 누리꾼들의 도둑시청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글도 올려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 이제 그런 이 한류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광고도 선전하고 그 서경덕 교수는 여기에 반발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네티즌들이 이 해당 대사 중국은 왜 전쟁을 좋아하냐? 여기 이 대사가 중국 이미지에 오명을 씌웠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우연에 따른 이런 반전지현
우연이 아니다. 이건 조직적인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에 의한 지금 비판이다.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에 오게 되는데 오기 전에 순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담 오기 전에 또다시 우리 연예에게 어떤 트집을 잡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